함부로 고무장갑 벗지 마라. 너는 그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장갑이었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는 평온하지만 힘든 하루였어요. 지나가다가 꼬꼬댁 닭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고무장갑입니다. 고무장갑. 그 꼬꼬닭 그것 때문에 고무장갑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신의 집에 싱크대 옆에 걸려있는 이거. 축 늘어지고 물기도 머금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것. 저는 오늘 이 고무장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잠깐 장갑 챙기게요. 당신은 이것을 1,000원짜리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세제와 함께 대충 집어 던지는 장바구니 맨 아래의 존재.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이것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장갑을 집어 드는 순간 그 사람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더러운 것들 앞에서 돌아서지 않겠다는 선택, 치우겠다는 선택, 결심. 삶에서 우리가 진짜 강해지는 순간은 거창한 결심을 할 때가 아닙니다. 싱크대 앞에서 바로 이 고무장갑을 집어드는 순간입니다. 자, 먼저 외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팔목 부분은 넓게 벌어져 있습니다. 헐렁합니다. 어떤 손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크든 작든 거칠든 부드럽든 이 장갑은 저희의 손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관계도, 우리네 인생의 관계도 그래야 됩니다. 입구에서부터 조건을 걸고 자격을 심사하고 맞지 않으면 밀어내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좋은 관계는 이 고무장갑의 손목처럼 넓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맞춰가는 겁니다. 자, 손가락 부분으로 내려갈게요. 5개의 손가락이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뭉쳐져 있지 않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사람은 함께 있되 각자 자리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각자가 다 따로 있어요. 자, 5손가락이 하나로 붙어있는 덩어리 장갑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따뜻할 수 있죠. 더 따뜻하죠. 하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씻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뭉쳐있으면 따뜻하지만 분리되어 있어야 각자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자, 표면을 만져볼게요. 오도독토란 돌기가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매끈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칠게 만든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도 매끈매끈한 사람은 아무것도 붙잡지 못해요. 모난 데 없이 둥글둥글고 누구에게나 좋은 말하고 마찰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손에서는 모든 것이 매끈매끈하게 잘 이렇게 나갑니다. 사람도, 기회도, 또 우리 진심도. 거칠어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 잘 잡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죄송합니다. 하여튼간에 거칠어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장갑이 증명하고 있어요. 색상을 볼게요. 핑크색. 왜 하필 이런 색일까요? 검은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닙니다. 이 장갑은 가장 지저분한 곳에서 일하면서도 가장 선명한 색을 입고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가장 힘든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색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기름때, 음식물 찌꺼기에 둘러싸여 있어도 자신의 색을 유지하는 것, 환경에 물들지 않는 것. 이 고무장갑은 그것을 하고 있죠, 매일. 자, 장갑 기능을 분석해 볼게요. 이 장갑의 첫 번째 기능 뭘까요? 방수.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바깥의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도 이 기능이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말, 모든 시선, 모든 평가가 나한테 스며들게 두면 저는 불어터 죽어버립니다. 쭈글쭈글해지고 물에 오래 담근 손처럼 적절한 차단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존 기술입니다. 이 장갑은 그 기술의 물리적 구현입니다. 자, 두 번째 기능입니다. 내열성. 뜨거운 물에도 견디죠. 우리 어머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설거지할 때 뜨거운 물 60도, 70도에 물 속에 손을 넣어도 버티죠. 책임이란, 우리 삶의 인간들의 책임이란 본래 뜨거운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 누군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 누군가의 마음을 책임지는 것, 전부 뜨거워요. 맨손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장갑을 낀 사람은 뜨거운 물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뜨거울 줄 알면서도 손을 집어넣죠. 이게 책임. 세 번째 기능, 그립감. 또 이게 나오는데,
접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접시가 없어서 그냥 할게요. 젖은 접시를 붙잡으면 놓치지 않아요. 바로 이 그립감 때문이죠. 우리들의 시간은 젖은 접시와 같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미끄러지고 놓치면 또 시간이 산산이 깨져버려요. 맨손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무언가를 장착하고 나의 능력치를 장착하고 단단히 쥐어야 합니다. 그 무언가는 능력치일 수도 있지만 바로 습관이에요. 습관, 루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시간을 붙잡는 고무장갑이에요.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게요. 자, 장갑을 뒤집어 봅니다. 안쪽 면이 드러나죠. 대부분의 고무장갑 안쪽에는 오도독한 면이 없어요. 혹은 면 처리가 또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땀을 어느 정도는 땀 때문에 미끄러운 것을 막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피부가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는 사람도, 그 설거지된 그릇으로 밥을 먹는 사람도 이 안쪽의 처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내면의 처리가 없으면 우리는 이 장갑을 잘 쓸 수 없게 돼요. 땀으로 미끄러지고 피부는 짓무르고 결국 그냥 벗어 던지게 되죠. 보이지 않는 배려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런 면처리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 당신 몰래 해놓은 것들, 아침에 눈 뜨면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아침밥을 해놓고 현관에도 가지런히 신발을 놓아주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핸드폰 충전도 해놓고, 이게 뭘까요? 바로 이 고무장갑 안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다른 질감이에요. 반복할게요. 이 장갑의 손끝은 닳습니다. 우리 인생도 달아요. 달콤하다 스위트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포로 닿는다. 닿는다. 이 장갑은 언젠가 찢어지고요. 사람의 인내도 언젠가 찢어집니다. 이 장갑은 찢어지면 교체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은 교체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장갑과 인생이 갈라집니다. 장갑은 버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인생은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리는 사람 있죠? 그러시면 안 돼요. 찢어진 장갑을 꿰매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를? 없어요. 하지만 찢어진 우리 인생의 우리들의 속마음은 꿰매고 다시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장갑이 걸려있는 위치를 한번 볼까요? 지금은 제 손에 걸려있지만 보통은 싱크대 위나 수도꼭지 옆 또는 창틀에 걸쳐 있습니다. 항상 물이 있는 곳, 습한 곳, 항상 좀 뭔가 불편한 곳. 편한 자리에 걸려있는 고무장갑은 없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항상 불편한 자리에 있어요. 항상 젖어 있고 항상 누군가의 뒤처리를 하는 곳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아요. 이 장갑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 걸려서 다음번 본인이 쓰여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손에 끼워지고요. 다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버팁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이고 책임이고 인내이며, 이 고무장갑은 보이지 않는 헌신이고 찢어져도 다시 서는 사람 모습이며 불편한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존재의 증거입니다. 이건 결국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겹게 하루를 살았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삶 속에서 의미를 찾아서 살아야 해요. 이런 별거 아닌 고무장갑일지라도 우리가 의미를 찾으면 세상이 즐겁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런 여러 가지들의 사물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철학적인 탐구를 계속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 재미없죠. 저도 재미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젊을 때, 그리고 무언가 목표를 다 잡지 못했을 때 그냥 일기처럼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제 혹시 뭐 이런 고무장갑 같은 거 아무 의미 없는 물건이라도 좋아요. 저는 탐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제 추천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하루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